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온비드를 쉽게 설명해 주실 박동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예, 그렇죠. 완연한 봄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인사하는 것도 장소를 바꿔봤는데요. 어떠세요? 아, 좋아요. 여기 우리 휴게실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뭐 나무들도 있고 이렇게 실내지만 또 나무가 많으니까 또 이제 공기도 좋고 그렇죠. 네. 예. 보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은 제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다가 느꼈는데 저희가 온비드 물건 검색 외에 활용할 방법이 많겠더라고요.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네, 그 온비드 메인 페이지에 가면 우리가 꼭 입찰만 하는 건 아니고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의 거리들도 있고 물론 이제 물건을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사소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확인해보고 보시는 분들이 편하게 좀 더 검색하고 내용들을 이제 볼 때 정리되게 볼 수 있도록 한번 오늘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내용을 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자리로 옮겨서 사무실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온비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온비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온비드에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입찰을 할 때 온비드 전자처분 시스템에서 입찰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찾아야 되고 또 권리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웹에서 공부할 수 있지만 온비드 시스템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온비드 내에 들어왔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확인하는 방법들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실제로 나온 물건들이 있으면 물건도 한번 검색해보고 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들 내용 찾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온비드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보세요? 한 매일? 매일 보세요? 예. 예. 그렇죠. 이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보면 좋죠. 일단은 이게 온비드 메인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동산, 동산, 정부재산 공개, 입찰, 이용, 안내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위에 보시면 뭐 로그인, 회원가입 있고 우리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온비드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지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먼저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게 검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상가, 가기, 뭐 임야, 자동차도 있고 자 이렇게 검색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최종 검색에 가면 똑같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어차피 부동산, 동산 나눠지기 때문에 부동산 한번 볼까요?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이게 물건, 공고, 테마 물건, 입찰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부동산 물건에 가셔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입찰을 하신다면 얼마짜리 정도 입찰하고 싶으세요? 금액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너무 작아요. 좀 돈 좀 쓰세요. 그러면 한 이왕 쓴 거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좋아요. 예, 5천만 원. 근데 사실은 이제 5천만 원이지만 또 유찰되면 또 이제 뭐 3천만 원 이렇게 또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뭐 우리 경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매매도 계시고 한데 온비드 경매는 생각보다 저렴한 물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위에 처분 방식이 있어요. 전체, 매각, 뭐 임대 있는데 일단 전체를 한번 해보고 여기 최저 입찰가 중요하죠. 최저 입찰가 지금 5천이라고 했는데 5천 해볼까요? 5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입니다. 5천만 원까지. 입찰 기간이 기본적으로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요걸 조금 길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4월 10일 정도까지 해볼까요? 4월 10일까지. 예. 그 다음 용도 선택이 있는데 요거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다른 것도 쭉 보시면 되고요. 쭉쭉쭉 넘어가시면 되는데 맨 밑에 보시면 자산 구분이 있어요. 압류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이런 거 우리 다 어떤 건지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자, 이 중에서 압류재산과 국유재산을 클릭을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5천만 원짜리 밑으로 지역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일단은
지역을 넣지 말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누릅니다. 자,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5천만 원짜리 이하의 금액들 일단 바로 나오는 게 여기 363만 7천 원짜리가 하나 나와 있죠. 100%고. 자, 금액들이 이렇게 저렴한 금액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지역 전체를 본 거죠. 지역 전체 이렇게 넘겨보시면 되죠. 넘겨보시면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는 건데 생각보다 금액이 저렴한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시다가 보시면 이게 앞에 캠코라고 세워진 게 있죠. 예, 이런 것들 쭉 뒤로 한번 가볼까요? 그 제도가 나왔어요. 자, 금액도 이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종류들이 많아요.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 제도 답 요거 한번 볼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클릭하게 되면 요렇게 나옵니다. 경남 고성에 있는 용도 답이라고 되어 있죠. 답. 유찰이 3회가 되어 있습니다. 4,300이 3,000 되어 있는 거고 금액적으로는 5천만 원 밑으로 적당하고요. 여기 지도라든지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하늘에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도로가 있고 왼쪽에 지역도를 보면 지역도가 이렇게 또 보이네요.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만약에 입찰하신다면 우리 당연히 이제 토지잖아요. 그래서 토지 입찰할 때 가장 중요한 토지 용도 그리고 이 토지에 어떤 건축물을 이제 건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도로가 있어야지 건축이 되니까요. 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될까요?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을 보셔야 되고 당연히 이게 이제 그 압류된 물건이라면 이게 압류재산이잖아요. 그렇다면 등기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등기부를 확인하셔가지고 등기사항을 확인하셔서 우리 경매와 같이 똑같이 소멸을 다 시킬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게 이제 압류재산이라서 그런 것이고 국유재산 같으면 인수되는 권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지만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매 권리 확인하듯이 똑같이 해봐야 됩니다. 등기부 보시고 대장도 보시고요. 지역도도 보시고 현장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일단 현장 사진을 본다 치면 이것은 도로 옆에 있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목이 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나오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됩니다. 자, 지금 부동산 보고 있고요. 동산에 한번 가서 보시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동산을 클릭하게 되면 자, 동산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산 물건. 동산 중에서 이렇게 여기 날짜가 이렇게 쭉 있고요. 여기서도 검색을 하면 되는데 지역을 한번 넣어 볼까요? 지금 뭐 울산 한번 넣어 볼까요? 울산 말고 대전, 대구 넣어 볼까요? 자, 그러면 대구에 동산 물건 나온 것들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거? 위내시경 이런 것도 있고 뭐 종류가 뭐 이렇게 쭉쭉 뭐 이런 게 있어요. 의료 장비도 있어요. 의료 장비 100개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컴퓨터 서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보면 또 내용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관련되신 분들이 내용을 잘 알겠죠. 그래서 또 확인을 해보고 또 입찰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부동산 동산 이렇게 열어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색 방법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통합 검색에 가서 가지고 물건관리번호를 아시면 바로 넣어도 검색이 나옵니다. 나오고 아까 말한 이제 홈페이지에서 메인이죠. 메인에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색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조건은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재산 공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정부재산 조회, 일반 재산 안내, 이런 것들 안내예요. 안내. 조회를 보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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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도, 토지 주거용 이런 것들이 있고 소재지 관리 상태. 자, 소재지를 울산으로 하고 관리 상태를 보시면 사용 중인 재산이 있고 매각 제한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매각 입찰 가능 재산이 있고 대부 입찰 가능 재산이 있고 뭐 많죠? 예, 이게 뭡니까? 많죠? 많죠? 사용 중인 재산은 나라 토지 국유 나라 토지를 대부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또 대부로 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입찰은 이제 공매겠죠. 그 다음 매각 입찰 가능 재산은 나라 토지인데요. 입찰해서 매각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온비드 공매에 올려서 입찰해서 낙찰 받는 것이고 대부 입찰 가능 재산은 온비드 공매에 올려서 입찰을 하는데 대부하겠다는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들이 있죠. 사용 중인 재산은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고 매각 제한 재산은 매각 안 한다는 말이죠. 대부 입찰 가능 재산을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울산을 넣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울산 서생 나사리에 있는 토지인데 132제곱미터이고요. 물권관리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나와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32제곱미터의 토지.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대부 입찰 가능 재산이에요. 자, 그 말은 대부 입찰을 해서 이 온비도에서 낙찰을 받아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지금 온비도 물건에 나와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대부 매수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부 돼 있죠. 여기에서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네요. 자, 여기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매수 신청을 하게 되면 넣으시고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는 거죠. 담당자와 통화해서 수의계약이 발화 안 될 거예요. 수의계약이 발화 안 된다면 온비도 공매에 올릴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또 수의계약이 된다면 또 수의계약 조건은 따로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을 또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국유지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토지들이 있다면 이걸 좀 임대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건을 좀 찾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재산 정보 공개 거기에서 재산 조회에 들어가서 관리 상태에서 대부 입찰 가능 재산, 그 다음 매각 입찰 가능 재산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사용 중인 재산은 다른 사람이 벌써 사용료를 주고 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여기도 사용 중인 재산이 있잖아요. 수의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입찰해서 낙찰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입찰 가능, 대부 입찰 가능, 매각 입찰 가능한 것들은 앞으로 가능하다는 말이죠. 가능.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그 온비드 예,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입찰 이용 안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가시면 온비드 관련된 내용들 안내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나우 온비드 고객센터, 정보센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보센터 가시게 되면 우리 온비드 직원들이 올리놓은 압류재산 공매, 입찰 뭐 강좌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온코노미 2편, 1편 이런 것들도 온비드 소개 특징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정보바당도 있고 관련 법 소식지도 있고 뭐 이용수기도 있고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 중에 이용수기 올려가지고 당첨된 사람 알죠? 네, 그래서 뭘 상품권을 뭘 받았다고 하던데 그래 이렇게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고 자 정보마당에 가시게 되면 뉴스 칼럼 공매 전문가 정보 용어 세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중에 뉴스 칼럼에서 칼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칼럼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이런 분들 한번 쭉 보시면 되겠죠. 낯익은 이름이 보이는데 추천수가 엄청 많으신 분이 계시네요. 아, 예, 좀 남다르죠. 네. 좀 남다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올리는 칼럼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주로 토지 쪽에 많이 올리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요번에 올린 요 칼럼 이제 온비드 공매 처음 시작하면서 접근하는 방법, 요게 그 많은 분들이 공감이 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걸 새롭게 콘텐츠를 좀 만들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어렵진 않아요. 공매 체크하는 방법. 그래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온비더 기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물건 확인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편들 한번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보신 분들은 이번에 전체 내용을 읽어보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 요 밑에 보시면 뭐 유형기관 공지사항도 있어요. 그 다음 뭐 부동산 재테크 뭐 뉴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일단 첫 번째 온비도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에 이제 회원가입해라는 거고, 그 다음 회원가입을 했다면 물건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할 때 관심 물건을 등록하라는 말을 드렸어요. 관심 물건을 등록하셔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결과도 확인하시고 진행 사항을 계속 보신다면 앞으로 물건 검색하고 또 입찰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비도 공매 사이트 이렇게 좀 보다가 제일 궁금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다라는 혹시 마음이 가는 게 있으세요? 저 아까 원장님 이렇게 클릭하시다 잠깐 봤는데 이게 인터넷 등기 신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이제 온비더에서 공매를 낙찰받게 되면 인터넷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으면 일반적으로 뭐 법무사에서 의뢰할 수도 있고 뭐 본인이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게 물건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등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물건마다 달라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훨씬 더 이제 우리 온비도 공매 관련해서 입찰하시는 분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보통 직장인들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뭐 수리만 준비되어 있다면 이렇게 인터넷 등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우리 온비더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본 내용을 안내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온비더 대표 전화하셔가지고 낙찰받고 난 이후에 등기하는 과정 또 한번 여쭤보시고, 그러면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인터넷으로 등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예전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온비도 공매로 이제 소액으로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다 인터넷으로 다 등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물건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등기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간단하게 우리 온비도 공매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 물건 분석은 특별히 물건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입찰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잘 확인한다면 낙찰 이후에 투자 수익이 높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물건 분석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온비도 공매나 법원 경매나 사실은 물건 분석은 이제 토지 공부 아니면 뭐 주거용 같으면 주택임차보호법 공부 이런 것들 하게 되면 같은 내용입니다. 온비더라고 뭐 아니면 법원 경매라고 특별히 다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온비더 공매에서 압류된 물건은 법원 경매와 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압류된 물건 이외의 기타 물건들 이제 국유지, 공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이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구분이 된다면 특별히 입찰해서 낙찰 받고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 전체적인 활용 방법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외부에 좀 나가서 온비도 공매에 나온 물건들 좀 찾아보고, 또 현장에 가서 그 물건 이제 그 실제로 뭐 자동차도 괜찮아요. 뭐 토지도 괜찮고 우리가 할 만한 물건들 정도가 있다면 현장에 다시 한번 가서 현장의 내용들을 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입찰하고 싶은 물건이 뭐 혹시 있으세요? 어떤 게 있나요? 지난번에 우리 토지를 한번 입찰한 적이 있는데 토지 말고 뭐 다른 거에 또 있을까요?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지 자꾸 상추를 키우고 싶어서
주변에 괜찮은 밭이 있으면은 임대를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싶어요. 자, 임대 물건도 자세히 보시면 한 번씩 나올 거고, 그리고 임대 물건을 꼭 지금 공매에 나온 물건만 봐야 되냐라는 건데, 아까 정부 재산 공개에 들어가셔가지고 임대 물건 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걸 먼저 찾아서 선제적으로 자산관리공사의 담당자에게 통화를 한번 해보고, 또 앞으로 임대 물건 이것을 입찰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걸 조금 임대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해서 의견 좀 나눠 보시고, 또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한다면 이후에 그게 공매 물건이 나올 때, 임대 물건이 나올 때 수월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조건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그 우리 법원 경비하고 좀 달라서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찾아가서 안내받고 그렇게 해보신다면 앞으로 임대물건 일단 살고 있는 주변에가 좋겠죠. 상추를 키워야 되니까. 예, 너무 멀리 상추 키워가지고 상추 사러 가는 기름값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